인간은 집단 생활을 바탕으로 자연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단 생활에는 항시 리더가 존재합니다. 그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그 집단의 운명이 크게 갈리게 되는 것은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무리에 사자가 리더가 되면 양들도 사자 못지않은 힘을 갖게 되지만, 사자들 무리에 양이 리더가 되면 사자들도 양처럼 힘이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영웅들은 비단 전쟁 중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숨이 걸린 위기의 상황에서는 언제든 위대한 영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손꼽히면서 리더십의 교과서적 특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인듀어런스 호를 이끌었던 세클턴입니다. 인듀어런스라는 책을 통해서 보이는 세클턴의 리더십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리더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결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그 중에서 무언가 한 가지를 결정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서 그 미래가 막연하다면 주춤거리고 생각이 길어지면서 타이밍을 놓치게 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클턴은 배가 부빙에 갇혀서 조난을 당했을 때 막연하게 구조를 기다리려 하거나 스스로 당혹감에 빠져 결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자기 혼자만 살 궁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원정에 참여한 28명 전부가 살아서 돌아간다는 근본적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것만 챙긴 뒤 이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의 확고한 목표의식과 결단을 통해서 대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둘째, 리더는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입니다. 배나 비행기의 선장이나 기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대표적인 덕목 중에 하나는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리더란 시작과 끝, 앞과 뒤를 모두 아우르는 존재입니다. 뒤에서 팀원들이 따라오든 말든 혼자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팀원들 각각의 생각을 모두 지지해 주기만 하면서 나아갈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클턴의 대원들 증언에 의하면 세클턴은 낮에도 항상 똑바로 서 있고 밤에도 구조용 배의 밧줄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배고픈 대원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몫의 비스킷을 나눠줬고 좋은 잠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필요한 역할을 정하고 대원들 모두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셋째, 리더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오늘의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세클턴과 대원들이 처했던 환경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모험의 끝을 예측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절망감에 빠져서 자멸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클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고 축하할 거리를 찾아서 대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공포 속에서 살아 돌아온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작지만 확실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클턴의 대원들은 자신들이 그 당시 경험이 힘들기는 했지만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넷째, 리더는 마지막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클턴과 대원들은 처음에 부빙에 의존하면서 1년여간을 불안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펀트 섬이라는 무인도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곳은 무인도이기는 했지만 부빙처럼 높거나 깨질 위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안주하면서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클턴은 처음 목표로 세웠던 모든 대원들의 안전한 귀환을 향해 또 다른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을 포함한 6명이
6m의 작은 구조용 보트를 타고 포경선 기지가 있는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의 바다는 광풍과 파도가 거칠기로 유명한 드레이크 해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배로 도착한 곳은 포경선 기지가 있는 반대쪽이었고 그 사이에는 해발 2000m가 넘는 거대한 얼음산이 있었습니다. 세클턴은 밧줄과 도끼만 가진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 얼음산을 넘고 결국 포경선 기지에 도착하여 구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다섯째, 리더가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도 우연이라는 이름의 도움을 줍니다. 세클턴과 대원들이 부빙의 의지에서 떠다닐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먹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물개와 펭귄 떼를 만나게 되면서 먹을 것을 해결합니다. 또한 사우스 조지아 섬의 큰 산을 넘을 때에는 계속 한 명의 대원이 더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느낌을 통해서 더더욱 희망을 잃지 않고 마지막 힘을 쥐어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년이라는 긴 인내의 시간 뒤에 엘리펀트 섬에 도달한 것이나 6m 밖에 안 되는 구조용 보트로 거친 해협을 건넌 것이나 도끼와 밧줄만 가지고 얼음산을 넘을 수 있었던 것 모두가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연이 계속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세클턴이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섯째, 리더는 팀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세클턴은 포경선 기지에 도착하기만 하면 쉽게 구조선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구조선을 보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클턴은 머리가 하얗게 변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구조선을 찾아다녔습니다. 영국 정부에도 호소하고 각국 관리들에게도 호소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22명의 고립된 대원들만 보였습니다. 이미 안전한 곳에 오게 된 자신의 현재 상황이나 한 배의 선장이라는 체면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세로 구조선을 구한 결과 칠레 정부가 제공한 군함을 타고 엘리펀트 섬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구조선 뱃머리에서 세클턴은 멀리 엘리펀트 섬 해안을 보면서 대원들의 숫자가 22명이 맞는지 헤아립니다. 비로소 세클턴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클턴과 대원들은 결국 634일의 긴 역경의 시간을 이기고 무사귀환하게 됩니다. 보통 세클턴의 리더십에 종종 따라붙는 말은 위대한 실패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세클턴의 목표가 남극 횡단이었지만 그것을 달성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에 실패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는 이론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진정한 리더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덕목을 행사하면서 무사귀환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그와 그의 대원들은 남극 횡단이나 남극 정복보다 더 위대한 모험을 실제로 성공시키고 증명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세클턴과 대원들의 경험은 위대한 실패가 아닌 또 다른 위대한 성공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회적으로 좀 더 강화된 리더의 덕목을 요구합니다. 특히 공직에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감과 달리 진정한 리더를 찾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나 이득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다 보면 사회적 리더라고 나서는 사람들의 몇몇 작은 치부들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때문인지 인듀어런스호 선장이었던 세클턴의 리더십이 더욱 특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세클턴의 리더십과 그의 대원들의 리더에 대한 믿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멋진 리더가 나타나서 모든 국민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